시켜. 법대로 해. 선생님, 오늘 이제 우리 이번 주 꼬꼬 부부예요. 지금 이 타이틀 또 벌써 세요. 20년 전 선배 여친과 하룻밤. 내 아이 같은데 책임져야 하나요? 라는 타이틀이에요. 네. 이 사연 아마 이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제보가 됐던 사연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이죠? 20년 전에 하룻밤을 보낸 여성이 어느 날 자신의 아이라며 양육비를 요구한 사건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사연자 A씨는 네. 한 20년 전에 대학 시절 친하게 지내던 선배 여자친구 B씨와 술김에 하룻밤을 보냈대요. 네, 그리고 A씨랑 B씨는 실수다. 서로 이제 실수로 치자 이렇게 하고 서로 이제 그날을 잊기로 했대요. 그럼 서로 합의가 돼서 없었던 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 선배랑 B씨는 결국 결혼을 했어요. 오, 결혼까지 이 했고요. 상대 여성분은 결혼을 했고 네. 이 상대 남성분인 A씨는 두 사람이 아이 낳고 잘 사는 줄 알았대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뭐 막연하게 결혼했다고 하니까 뭐 잘 살겠지, 옛날 일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년 만에 그 여성분이 이혼한다는 얘기를 듣게 됐대요. 근데 이제 A씨가 B씨로부터 사실은 내가 낳은 애가 내 남편 애가 아니고 네 애야. 띠로리. 10년 만에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약간 청천벽력 같겠네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는데 A씨가 아이를 한번 보자고 했나 봐요. 일단 이 사연자분이. 라고 하니까. 그랬더니 딱 만나는 순간 내 애구나 하는 직감이 들었대요. 닮았는가 보다. 그쵸? 그렇겠죠. 그리고 뭔가 느낌이 있었겠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B씨가 애만 한번 보여주고 그냥 모르는 사이로 살자. 그냥 모르는 척해라. 모르는 사이로 살자. 그러니까 이제 A씨도 그냥 동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이혼은 했어도 이 B씨가 남편이랑 이혼은 했어도 남편 혹은 아이한테 이걸 알리고 싶지 않고 그럴 수 있죠. 아이는 계속 전 남편 아이로 키우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원하니까 알겠다라고 동의를 한 거죠. 그럼 여성분 입장에서는 이제 어차피 이혼은 했고 그냥 네가 아이 아빠니까 그 사실은 알고 있어. 그냥 뭐 달라지는 건 없고 달라지는 건 없어. 이 아이는 내 아이로 내가 키울 거고 상관하지 말고 그냥 어찌됐든 간에 네 아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 근데 이렇게 한 거네요. 정확한 사정은 몰라요. 이 여자분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알고만 있어라. 내가 한 번만 보여주는 거다. 앞으로도 그냥 지금처럼 모르는 사람으로 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A씨도 알겠다 하고 동의를 한 거죠. 네네. 그러고 문제일까? 결혼을 했어요. 그 이후에 A씨가. A씨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10년도 훨씬 더 지난 후에 결혼을 한 거죠. 네네. 결혼을 하고 몇 년 후에 갑자기 B씨가 아이를 이 사연자의 친자로 받아주고 그동안 나한테 안 줬던 양육비 1억 원을 내놔라는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모르는 사이로 살자고 했었는데. 그쵸. 그 말을 믿고 나는 내 나름대로 결혼도 해갖고 따로 가정 이루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네 자식이니 양육비랑 들어간 돈 내놔. 호적에도 올려. 그래서 이제 이 사연자분이 이대로 아이를 제호적에 올리고 양육비를 요구하는 대로 줘야 되냐라고 이제 궁금하다라고 사연을 보내신 거예요. 이제 진짜 약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쵸.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B씨가 출산한 아이는 혼외자죠. 그렇죠. 네, 혼외자고 이 사연자분께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일단 아이를 가족관계 등록부에 같이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간에 법상 부자관계인 게 입증이 돼야 뭐 돈을 줄 의무도 생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호적에 올리는 소송을 제기했다라고만 나와 있지만 이게 보통 이런 경우는 인지 청구를 제기를 하는 거죠. 이제 친부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인지 청구를 하고 거기서 받아들여지면 법률상 친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 과거 양육비 지급 의무가 생기는 거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자신의 부양 의무를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일단 이 케이스를 보자면 이 사연자분은 아이가 태어난 지 10년 뒤에 아이의 존재 사실을 알았어요. 그전엔 아예 알지도 못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10년쯤 되는 시점에 알고 나서도 아이 어머니가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지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양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본인 충분히. 입장에서는. 네,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과거 양육비를 그렇다고 안 줘도 되냐는 아니에요. 예. 어쨌든 양육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지급 청구를 하면 어느 예. 정도는 지급을 하셔야 되는 게 보통인데 예. 다만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런 좀 특수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네요. 재판부에 이런 사정들을 좀 어필을 하셔서 양육비를 조금 낮추는 네네네. 보통 조정을 많이 하세요. 이 아, 과거 당사자들끼리? 양육비에 같은 경우는 현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정 변경도 상당히 많고 음. 근데 이걸 보는데 이 A 씨가 그러고 나서 아이 존재를 알고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이 아내분은 이 사실을 또 알고 있을까? 맞네요. 맞네요. 네, 만약에 모른다고 한다면 이것도 충분히 이혼 큰 절격 그쵸. 사유가 되죠. 이거 만약에 우리 얘기 한번 그쵸. 했었잖아요. 아이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라고 하면은 취소도 가능한 사유가 될 수도 예, 있고요. 그러네요. 이혼 사유가 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연은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 남자분 입장에서 조금 억울하거나 그쵸. 좀 뭐 그런 사정도 조금 그런 마음도 들어요. 네. 근데 어쩌겠어요. 천륜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이 아이가 내 아이인 게 사실이라면. 맞아요. 네. 어쨌든 그 당시에 뭔가 좀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결국 여기까지 끌고 오게 된 거니까 그렇죠. 지금이라도 좀 깨끗하게 여러 정리들을 좀 하시고 예. 지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유, 예.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뭐 드라마 보면 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커플이 이렇게 만나다가 헤어졌는데 혹은 부부가 뭐 결혼했다 이제 이혼을 했는데 임신한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그런 채로 만약에 헤어졌어요. 그럼 남편 입장에서는 애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쵸. 예. 근데 갑자기 뿅 하고 찾아나서 이 애가 네 애다. 돈을 내놔라. 이렇게 하면 주긴 줘야 되겠지만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감해주는 되거나 혹은 이제 조정으로 좀 원만하게 마무리. 보통 조정으로 많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과거 양육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자식인 게 밝혀지면 안 줄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안 줄 수 있는 정도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이거 너무 그러니까. 잘못된 만남이네요. 맞아요. 아이 어머니랑 원래 결혼했던 그 선배 있잖아요. 그 선배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것 같죠, 왠지. 이 여성분이 이렇게 취하는 어떤 액션이나 이런 거를 봤을 몰랐을 때는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은데. 몰랐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든 끝까지 알리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뭔가 상황에 좀 변동이 생기지 않았나. 그쵸, 라는 예.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또 뭐 어떻게 보면은 또 이 선배 입장이나 뭐 그리고 이 A 씨의 아내 입장을 생각을 맞아요. 하면 또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하네요. 근데 네 애다, 내 남편 애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이 여자는 알고 여자, 있었죠. 좀 처음부터 좀 시작이 거죠.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그 비난은 피해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차라리 맞아요. 그때부터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그러니까요. 예, 좀 그래도 피해를 보는 사람 남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피해를 무조건 입은 피해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래서 좀 어쨌든 어머니가 좀 잘못 행동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렇네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변호사님 불현듯 궁금증이 생기는데 만약에 이 아이 엄마가 결혼했던 선배랑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잠깐 이렇게 하룻밤 실수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래서 애 엄마도 애가 누구 애인지 모르는 상태로 임신해 있으면 모르잖아요, 아직. 그러다가 우연히 만약에 나중에 알게 돼. 애가 아무리 봐도 남편을 안 닮았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거를? 그 아내 입장에서는. 아내 입장에서요. 음. 이거는 사실 제3자 입장에서는 말을 해야지라고 그쵸, 하겠지만 예. 그 본인 입장이 되면 쉽진 않겠죠. 근데 그렇죠. 예. 어쨌든 본인이 잘못한 일로부터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남편은 무슨 죄예요? 맞아요. 예. 예. 물론 밝히고 나서도 남편이 내가 키운 정이 너무 커서 내 아들로 생각하고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감사할 일이지만 그 쉽겠어요, 그게. 그럼요. 예. 맞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숨기면 더 비극이 일어날 수 그리고 있기 세상에 때문에. 영원한 비밀은 없죠. 없어요. 예. 예. 거기다가 출산을 했는데 산 증거가 이렇게 그쵸. 버젓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숨기려고, 평생 숨기려고 예. 할 수 있는. 손바닥으로 하늘 네, 가리는 맞아요. 거죠. 예. 예. 그래서 하여튼 모쪼록 이 지금 고민하시는 분은 어찌됐든 간에 아이 아버지기 때문에 네. 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다만 우리- 좀 입증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하셔서 좀 적정선에서
합의를 원만하게 네.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요. 그러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